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XRP 커뮤니티 하면서 SEC와 리플과의 이제 전쟁이었죠. 이 소송을 합의를 드디어 봤어요. 그래서 좀 좋을 줄 알았는데 이 판사가 토레스 판사가 갑자기 denied 거절했습니다. 이 합의에 대해서 거절하면서 지금 XRP 커뮤니티에서 계속 확산되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불확실성이 커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XRP 가격이 더 내려갈 거 아니냐, 지금 약간 조정 기간에 있어서 요거 조정 보통 그렇죠. W 패턴이라고 하나요? 좀 올랐다가 이제 좀 조정이 됐다가 확 오르고 이런 W 패턴을 보이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게 악재인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스튜어트가 우리 리플 최고 법률 임원이죠. 올릴 정도로 이 리플과 SEC의 이 세틀먼트가 디나이 이제 거절되면서 또 한 번에 약간의 소용돌이라고 하나요? 또 한 번에 일이 터질 것 같다라는 이런 예감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명령이 그러니까 기각된 명령이 리플의 승리, 즉 XRP가 스큐리티가 아니다, 증권이 아님을 변경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리플의 교차 항소 기각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에 관한 것이지 리플과 SEC의 이 사안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완전히 합의한 상태이며 법원과 함께 이 문제는 다시 검토될 거다라고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임스가 처음에 이걸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XRP 커뮤니티 얘기하면서 토레스 판사가 양측 요청한 이제 합의서죠. 지시적 이제 판결을 기각하면서 관할권이 이 법원에 다시 주어진다 해도 법원은 양측의 요청에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기각할 것이다. 이게 문제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조금 이거 다시 또 리스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시장 불안정한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가격이 더 내려갈 거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조금 지정학적으로 제가 좀 픽한 건 이겁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 올해 수익률 1위 하면서 금 주식 앞질러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올해 비트코인이 최고의 수익 자산으로 평가했다고 워터그룹가 전달했으며 보고서에 비트코인이 금과 주식, 전통 투자 자산을 모두 앞질렀다고 분석했다. 지금 푸틴이 거절했다고 하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약간 양측의 줄다리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두 가지 리플 하시는 분은 하나는 토레스 판사가 거절했다라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요. 지정학적으로 크게 볼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러우 전쟁 거의 끝나간다. 세 번째, 그리고 법안이 이번에 5월 19일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또 한 번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지니어스 법 최종안 제출하면서 5월 19일 재표결, 이번에 한 번 안 됐는데 이번에 재표결 하면서 이번에는 조금 이게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게 세 가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로 제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 약간 조금 이거는 리플과도 관계가 있어서 좀 뽑아봤는데요. 요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떤 의미를 가진지 좀 더 큰 거시적 경제 면에서 우크라이나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길래 러우 전쟁이 리플에도 이제 영향을 미칩니까? 요거를 좀 공부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 기사인데, 우크라이나가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 자산으로 편입 추진하고 국가 디지털 자산을 전략 전환으로 바꾸려고 하나? 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도 지금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라고 했던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우크라이나 자체가 블록체인을 기업들이 좀 많았었죠. 그러다 전쟁이 터진 건데 핵심을 요약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 자산으로 도입하려는 법안 준비 중이고요. 이는 러시아와의 전쟁 중에서 경제적 자립성과 디지털 주권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전환으로 해석이 됩니다. 바이낸스 등 민간 부분의 지지 속에서 입법 규제 환경 조성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해야 하실 게 러우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선진국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부패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들이 추진하는 거에서 약간 부정적인 시간도 봐야 되는 것도 맞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 정부 자체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라는 것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죠.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비트코인 준비 자산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5월 14일 우크라이나 의회 재정 조세위원회 부위원장 야로슬랍 이 비트코인 준비 자산 법안이 곧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해당 법안이 단순히 보유를 넘어서 우크라이나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 법적 기초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쟁 끝나자마자 이런 비축을 한다? 과연 이게 왜 필요할까라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이낸스와 협업 및 민간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물론 재건사업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호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건설뿐만 아니라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 지금 첫 번째 포인트 지금 나옵니다. 러우 전쟁이 끝나면은 재건 사업도 있지만 요거에 대해서 이제 돈이 돌아야 되잖아요. 파이낸셜적으로 이 돈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비트코인이 쓰일 수도 있지만 XRP 포함해가지고 좀 송금이 빠르니까요. 관련된 재건 사업을 하는데 돈이 도는 거에 있어서 크립토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석이. 우크라이나 정부는 바이낸스와 협력해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 자산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고요. 바이낸스 중앙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책임자 킬릴이 이는 긍정적인 조치며 명확한 규제 프레임을 마련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법적 장애물과 대통령실 개입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4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만장일치는 언제나 그렇지만 좀 위험하긴 합니다. 쭉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요청으로 최근 철회가 됐습니다. 국가증권위원회는 법안을 차단할 권한은 없다고 했지만 80여 건의 수정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개입을 했대요. 이런 얘기가 있죠. 물론 부패 지수가 커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에 보낸 많은 돈들하고 재원들이 많이 없어졌다. 대통령에서 돌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주목을 하는 이유입니다. 크립토가 쓰이는 크립토 리저브라고 되어 있지만 이 리저브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죠. 해외로 빼돌리기도 굉장히 좋은 게 크립토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거는 뭡니까? 크립토에 왔다 갔다 트랜잭션이 증거가 남기 때문에 이것 또한 블록체인 이게 탈세가 되냐 안 되냐? 탈세라고 하면 안 되죠. 런드리 이게 자금 세탁이 되냐 안 되냐? 요것 또한 또 지켜봐야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가 또 하나 리플 관련돼서는 러우 전쟁 법력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것도 하나 또 핵심이에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우디아라비아 포함해가지고 중동에서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비 차르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리플도 갔다 왔죠. 하면서 미국에 10년 동안 1조 4천억 달러 투자한다고 했고 트럼프는 백악관에 초청하는 일이 있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관련된 것을 얘기하면서요.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전히 기싸움이 있어서 정상회담이 결국에 무산이 됐지만 조만간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6월에서 7월 정도에는 끝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해석을 유튜버나 뉴스 그냥 보시면은 많이 나와요. 요거를 좀 기억하신 다음에 전략적인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준비 자산 법안 발의 준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같은 내용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과세 및 규제 논의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닐로 헤트만체프 조세위원장이 IMF 및 중앙은행과 협의 중이라고 하면서 세금 금융 모니터링 감독기구 문제 해결이 관건이라고 밝히면서 인증이 어려운 보유자는 과도기 기간을 설정하고 일부 거래에서 최대 23% 과세, 단 스테이블 코인 및 암호화폐 간의 거래는 면제한다라고 하면서 군사재정 목적 5에서 10% 추가 세금도 별도 논의 중이고 2025년 여름에 채택을 예상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갑자기 여름이면 6월에서 아까 전에서 말한 7월 정도일 텐데 요거를 채택한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누가 봐도 전쟁 다 끝나가는 거 아니야? 월스트리트인가요? 여기 좀 나온 거를 좀 봤는데 푸틴이 물론 거절을 하긴 했지만 트럼프가 여전히 니고시에이션 푸시를 하고 있고 이제 벌써 3년이 거의 다 이제 넘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제 러우 전쟁이 거의 막바지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투자 종목이라든지 크립토 관련돼 가지고 보시면 좋겠는데 그 크립토 중에 하나 XRP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기관 부재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증권위원회 산업을 통제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 임시적으로 중앙은행이 감독을 맡을 수 있고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쿠나 창립자 마이클이 국가 파산 직전인데 이는 관심을 돌리기 위한 쇼다. 또 가져왔다가 목퇴할 수도 있죠. 미국, 스웨덴 등 비트코인 전략 자산가 검토 중이지만 우크라이나 경우 전시 경제 불안 속에서 상징적 조치가 될 수 있다.
있다는 우려도 제기가 됩니다. 전쟁통에 이 돈 얻다가 이제 뭐 수탁이 아무리 수탁 기관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호재일 수도 있지만 악재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이 하락한다고 불안해하거나 투자에 대한 자신감 잃을 필요 전혀 없고요. 무한한 상승도 무한한 하락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현재 시장이 왜 하락했는지 분석하고 지금은 토레스 반사가 이제 거절한 거 그리고 러우 전쟁은 그러나 끝나간다는 거 아랍에미리트에서 미국에 투자를 한다는 거 그리고 모니카롱이 들어갔다라는 거 여러 가지 역학적인 거 리플이 결국에 XRP를 통해서 크로스 보더 결제는 죄송합니다 XRP뿐만 아니라 그 리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 스테이블 코인도 지니어스 법안이 조만간 통과될 거다. 여러 정황이 약간 이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죠. 그거 일단 더 나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죠. 리플과 SEC 합의안이 미국 연방법원에 기각이 됐고요. XRP 소송이 다시 법적 공방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중론이 돼버리고 있는 거 커뮤니티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1시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이게 가격이 지금 막 갠신이 2.5불 뚫었는데 3불 가기 전에 한번 그냥 미끄러지면서 계속 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약간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에 미치는 또 코인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전략적인 투자 지금 필요하시고 약간 좀 더 떨어질 거를 좀 예상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차트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현재 터진 이 현상, 이벤트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 법원에서 이제 토레스 판사가 5월 15일 리플과 SEC의 공동으로 제출한 합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XRP에 둘러싼 법정 공방이 다시 불확실성에 빠졌어요. 사건 개요를 좀 보면요. 리플과 SEC의 기존 법원 판결, 금지 명령 및 벌금에 대해 완화 합의안을 제출했는데 합의안은 리플이 증권법의 위반을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한 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벌금을 1억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감경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거는 이제 끝나자. 그러나 XRP는 더 이상 스큐리티가 아니다라는 조안 완화 합의안을 좀 했는데 문제는 이거였죠. 판결 결과 토레스 판사가 해당 요청이 절차적으로 부적절한다라는 걸 꼬집었어요. 연방 민사소송 규칙 룰 60에 따르면 예외적인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에 기각을 했어요. 즉 판결 끝났는데 얘네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맞아? 라는 절차적 문제를 좀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판사는 관할권이 다시 회복된다고 해도 이 요청은 기각될 것이라면 양측의 요청을 공식적으로 반려를 했습니다. 좋은 게 아니죠. 리플, 그 블락드 S 이렇게 뭐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좋냐라고 하면은 일단 계속 진행해 봅시다. 이 사건이 2020년 SEC가 리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이 됐고요. SEC는 리플이 XRP를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주장을 하고 2023년 부분 판결에서 법원이 XRP의 일부 판매, 프로그램형 판매 등의 증권이 아니라고 판시를 했어요. 그러나 2024년 최종 판결에서 리플에게 1억 2,500만 달러 벌금이 부과되면서 집행 항소 중에 유예 상태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요거는 이제 백그라운드를 보신 거고요. 최근 합의 시도 및 향후 절차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거 끝났다. 리플에서도 한번 뭐 공지도 하고 브래드 가일런 하우스가 올리면서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2025년 5월 8일 리플과 SEC가 다음 조건 합의안에서 법원을 제출했어요. 요것 때문에 좀 늦게 나왔죠. 다른 거는 뭐 바이낸스도 그렇고 뭐 다 끝났다고 해서 도대체 리플은 언제 끝나 이러고 있었는데 5월 8일 날 이렇게 나와서 끝난 줄 알았어요. 금지 명령 해제하고 벌금 5천만 달러 감경하고 이후 양측에서 항소를 취하고 사건 종료하자 끝났어요. 그러나 갑자기 사법부에서 제동을 건 겁니다. 토레스 판사가 이를 기각하면서 합의안 이행은 항소 법안의 제한적 환송 허가가 먼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즉 이건 뭐냐 절차적으로 니는 잘못됐어를 얘기한 겁니다. 즉 항소에서 결정돼 항소 진행 중이다 유예돼 있잖아요. 변호사 제임스 펠런이 토레스 판사가 신호를 주어야만 항소 법원에서 환송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사건 종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사실 뭐 이걸 비판할 수는 없죠. 사법부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절차 다시 하면서 결국에는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시장에 미친 영향이 좋냐? 안 좋습니다. 계속 유예되고 있고 또 아니고 있는데, 그래서 시사점을 보면 그래서 XRP 커뮤니티에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뭐 끝났냐? 끝났다, 아니다, 끝났네, 막 뭔 소린지 모르게끔 막 계속 나오고,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부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조금 더 크로스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시사점을 보면요, 이번 기각으로 XRP 관련 법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합의한 승인까지 여러 단계를 절차와 조건이 충족돼야 되고요. 암호화폐 업계에서 전반적인 규제 리스크 및 판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석은 다 끝났다고 봐요, 저는. 다만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속보로도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돌아올 김이 없는 외국인, 요거 좀 투자 관련돼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역대 최대고, 아직까지도 미국과 상호 관세 우려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국내 주식 이제 순매도했고 우리나라 좀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리플 XRP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나중에 좀 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한 번씩 봐서, XRP는 여전히 성장 중에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구도면에서 파이낸셜 그 환경이 바뀌고 있는 거, 중동서부터 진행하는 모습, 작업을 거는 모습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도 좀 더 전략적인 판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연락처 꼭 남겨주셔야 되고요. 텔레그램 방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는지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비트 패스 이제 시간이 좀 돌아왔습니다. 뭐가 올라왔는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저희 이제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받을 수 있는 정보고요. 당연히 유료가 아닌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프리미엄 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투자 확실하게 정말로 내가 정말 여기에 한번 올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심이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도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서부터 지금 포지션 진입, 요거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진행 시드 이렇게 진행했을 때 롱하고 숏 이제 선물 진행이죠. 수익이 20% 정도. 지금 현재는 장을 보면서 금일 이제 이더 진입 자리 보셨죠? 라고 하면서 이제 영상의 수익을 보려면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파는 기본적인 메커니즘 초보 투자자들 대부분 이걸 못하고 있죠. 근데 그걸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다 보시면은 정말 전문적입니다. 저도 많이 따라하고도 있고요. 프리미엄 방에 계신 분들 어디에서 진입하는지 또 어디에서 파는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방 실제로 하실 분들은 또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보 관련해서도 저희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제일 크게는 일단 차트 분석이 있고요. 시황 브리핑이 들어갑니다. 또한 리플 관련돼 가지고도 2.7 요게 좀 아쉬운 게 그거죠. 이렇게 가다가 이번에 좀 미끄러졌죠. 미끄러지면서 지금 XRP 저희가 생각한 그 차트대로 안 가고 지금 조금 마이너스로 가지 않을까, 요건 또 제가 정리해서 얘기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것 투자 얘기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도 있죠. 트럼프가 최근에 그 밈코인 관련돼서 전역도 하고 이런 소식들도 저희가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좋은 소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텔레그램 방 꼭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그리고 투자, 프리미엄 방도 무료냐? 예, 무료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 받아가시고 또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리플 전망 많은 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한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죠. 리플과 SEC 간의 합의 아닌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XRP를 둘러싼 소송이 법적 결말 없이 장기화될 전망이에요. 횡보되다가 지금 막 올랐는데 확 떨어지고 나서 계속 횡보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한 하루 정도 보고 차트 분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루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4시간 이제 이동평균선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 및 시장 참여자들에게 법정 리스크 회피 심리를 자극할 수 있고 지금 자극이 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XRP 가격의 상승 모멘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권 편입 지연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잠재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원이 합의를 절차적 문제를 삼은 것이지 이게 아니다, 이게 너무 불법적이기 때문에 니네 안 돼, 이건 아니에요. 향후 항소법원의 제한적 환송을 통해 구조적 합의가 성사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리플의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 확대와 최근 기간 도입, 그리고 보셨지만 그 트럼프도 그렇고 중동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래에서 리플이 껴 있습니다. 그거 관가하셨으면 안 되고, 러우 전쟁도 끝나면서 비트코인 비축한다고 하는데 XRP를 통한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도 있어요. 무언가는 좀 파이낸셜적으로 움직일 때 크립토를 쓸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속화 흐름에 힘입어 제도화 이후 재평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재평가가 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 리플에 대해서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